김자림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 주요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피벗 기대감과 동시에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기 때문인데요. 종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독일의 닥스 지수 0.18%, 영국 FTSE 지수는 0.61%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양지수 모두 사상 최고가에 근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프랑스 까크 지수 홀로 0.34% 정도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이제 금융 긴축 완화 기대감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영국 쪽에서 금리 동결을 결정했고요. 또 스위스 쪽에서 깜짝 금리 인하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또 FOMC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연일 유럽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또 이제 최근에 발표된 지표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에서 2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 0% 증가율을 보이면서 시장의 전망치인 0.2% 감소를 웃도는 수치였고요. 또 이제 영국 경제가 완만하게 침체에서 회복 중이다라는 평가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또 독일 쪽에서도 하나의 지표가 나왔습니다. 3월 IFO 기업 환경 지수인데요. 독일 기업들의 경기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87.8로 집계가 되면서 로이터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86을 상회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표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거기에 이제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경제 성장률이 올해 중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 전반에는 낙관론에 불을 지펴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럽 주요국 증시 프랑스 까크 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국제 유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국제 유가는 연일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WTI 시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WTI는 0.54% 내린 8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봉별 흐름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3월 둘째 주 이후에 계속해서 80달러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도 0.54% 정도 밀린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WTI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상하방 압력이 시장에 혼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 쪽에서 원유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와 있습니다. 중국 경기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이제 하방 압력으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제 중동 리스크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유럽이 휴전 결의안을 제출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중동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는 8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지만 주말 사이에 추가적인 소식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안보리 휴전 결의가 결국 불발이 됐는데요. 러시아와 중국 쪽에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에 따라 이스라엘이 이제 미국 없이도 지상작전을 펼치겠다라면서 레바논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함께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러시아의 모스크바 테러로 러시아는 배후에 우크라이나를 지목하면서 이제 양측의 미사일 공격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국제유가에는 상방 압력으로 장기적으로는 작용할 것이다라고 시장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금 가격도 함께 살펴보시죠. 금 가격은 1.13% 내리면서 포인트론 24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 가격 216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봉별 흐름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급등세를 보였다가 결국 3월 8일에 2188선에서 찍고 이후 횡보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목요일장에서 다시 한번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2225선을 터치하면서 2220선을 결국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이렇게 금요일장에서 2160선대까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고점에 대한 부담감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다만 FOMC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금 가격은 결국 우상향 그래프를 장기적으로는 그릴 것이다 라는 시장의 관측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 유가부터 금 가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SH인버스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조금 더 뉴욕 증시 마감 상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어떤 흐름 보였을까요? 예, 지난 한 주간 주요 지수들이 최고치를 경신한 데 따른 부담감 속에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고 다우지수가 0.77%, S&P 500이 0.14% 하락한 반면 나스닥은 0.16% 상승하면서 3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지속했으며 지난 한 주간으로는 다우지수는 2%, S&P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2.3과
2.8%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택배업체인 페덱스가 예상을 상회한 실적으로 7%가 급등했던 반면 요가 웨어 업체인 룰루레몬 아슬라리카는 부진한 매출 발표로 15.8% 폭락했으며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나이키는 중국 매출 부진 우려로 6.9% 하락하는 등 기업들의 실적이 엇갈렸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예산안에 서명을 했다는 소식과 함께 골드만삭스의 올 한 해 장밋빛 증시 전망이 시장의 추가 하락을 저지했는데요. 골드만은 올해 연말 S&P 지수의 목표치는 5,200으로 유지한다면서도 IT 관련 메가캡들이 이끄는 장세가 이어진다면 지수가 15% 추가 상승할 수 있다며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반도체 대형 기술주들이 S&P 500 지수를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이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올 들어 두 번이나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결국 S&P 500이 최대 6,000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뒀다는 분석입니다. 업종별로는 유틸리티, 운송, IT 그리고 반도체 등이 상승했던 반면 금융, 부동산, 건설, 소매, 에너지, 소비재, 기초소재 등은 약세를 보였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4.218%, 달러 인덱스는 0.4%가 상승했으며 지난 금요일 급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거래 시간 66,9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출 제재에 맞서 중국이 외국 기술을 자국산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강화하면서 인텔과 AMD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정부 PC와 서버에서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지침을 도입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침을 지난해 12월 발표했고 올부터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 지침은 정부기관이 PC와 서버, 노트북 등을 구매할 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프로세서와 운영체제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명단에 오르기 위해서는 제품의 R&D 서류와 코드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디자인과 개발 및 제조 과정이 모두 중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중국 정부가 발표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18개 프로세서에는 미국의 수출 블랙리스트에 오른 바 있는 화웨이와 국영그룹인 파이티움의 칩이 포함됐으며 중국의 이 같은 조달 개편은 군과 정부, 국가 부분의 기술 자립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IT 애플리케이션의 혁신으로도 알려졌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중국 내에서 인텔과 AMD의 영향력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 인텔의 최대 시장은 중국이었으며 전체 매출의 540억 달러 중 27%가 중국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에 참석한 팀 쿡 애플 CEO가 아이폰 판매량이 줄고 있는 중국에서 상무부장을 만나 중국에 대한 더 많은 투자를 약속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관영 영자 매체인 차이나 데일리는 쿡 CEO가 왕원타워 중국 상무부장을 접견해 대화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 같은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쿡 CEO는 애플이 최근 상하이 연구개발센터를 확장하고 초대형 매장을 연 것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중국 공공망과 R&D, 매장에 계속 투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쿡 CEO에게 중국은 미국과 중국 기업을 위한 공정하고 안정적이며 예측할 수 있는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미국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면서 중국은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AI와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분야는 애플을 비롯한 기업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는데요. 쿡 CEO의 이번 중국 방문은 최근 애플의 중국 실적 악화를 막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중국 내 아이폰 판매량은 중국 정부가 공무원과 국영기업 직원들에게 아이폰 금지령을 내리는 등 여러 악재 속에 올해 6주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설립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트루스 소셜이 뉴욕 증시에 상장됩니다.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스펙인 디지털 월드 에코지전 DWAC는 주주총회를 열고 트루스 소셜의 모회사인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과의 합병을 승인했고 이에 따라 이 회사의 기업 공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뉴욕 증시에 우회 상장할 수 있게 되는데요. 상장 절차가 완료되면 트럼프는 약 7,900만 주를 소유하게 되며 이는 지난 22일 기준 DWAC의 주식 가격이 $36.94 인정을 감안하면
트럼프의 총 지분 가치는 약 30억 달러에 달하며 이르면 이번 주부터 뉴욕 증시에서 거래가 될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지는 이번 상장으로 트럼프의 재정난이 다소 나아질 전망으로 보이지만 합병과 관련된 조항 때문에 트럼프의 현금 흐름이 단번에 좋아질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 상무부의 2월 신규 주택 판매량이 발표되고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증가한 68만 건이며 버스피드 잉크, 그린트리 호스피텔리티 그룹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고점 부담감에 결국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 홀로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어제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금요일장 급등에 대한 여파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먼저 코스피 종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0.23% 하락하며 2748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750선에서 장중 등락을 이어가다가 결국 막판에 살짝 이탈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약보합세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0.03% 소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903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포인트로만 보시면 1포인트도 채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900선은 사수하면서 그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선물지수 역시 0.55%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모두 하락세를 기록한 데에는 기관이 매도로 전환했기 때문이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쪽에서는 기관이 1,630억 원 팔아치웠는데요. 특히 투신 쪽에서 매도 물량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외국인은 사흘째 매수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6,668억 원 사자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개인 투자자 쪽을 살펴보시면 개인 투자자는 장중 자금이 대거 이탈하면서 5,310억 원 팔아치웠고요. 결국 코스피가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다만 외국인 쪽에서는 이제 장중에 매도세가 약해지면서 503억 원 팔자세를 기록했고요. 기관은 656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이 홀로 1,300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지수를 방어해내는 모습이었지만 결국 코스닥 역시 약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강하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급등세를 보였던 반도체 종목들이 이로 인해서 금요일장에선 약세로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을 이어서 금요일장 주목받은 특징 섹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산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련된 모멘텀이 나와 있는데요. 20일에 정부와 함께 이제 차세대 발사체 개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32년까지 달 착륙선을 목표로 한다고 하고요. 누리호의 3배 성능이라고 하니까 기대감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종가부터 보시면 4.28% 상승했습니다. 20만 원 선을 뚫어내면서 결국 20만 2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5거래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전쟁 관련 이슈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쪽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21일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관련 종목들 살펴보시면 인텔리안테크는 6.97%, 켄코와 에어로스페이스는 3.74%, 현대로템은 3.51% 강세를 기록했고요. 소니드의 경우에는 25%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네, 또 주말 사이 추가된 소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러시아 모스크바 공연장에서 무차별 총격으로 133명이 숨졌습니다. 앞서 국제유가 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모스크바 테러의 배후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지목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러시아의 자작극이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결국 이렇게 설전과 미사일 공격을 서로 이어가면서 우크라이나의 이런 분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말 사이 전쟁 관련 이슈가 더 심해진 만큼 오늘 장에서도 방산주의 움직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연일 호재성 이슈로 강세를 보이고 있죠. 미국 AACR 암학회가 이제 4월 초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미중 갈등으로 인한 생물보안법 수혜 기대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감염병으로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개별적 호재 이슈도 있습니다. 함께 주가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엠젠솔루션 먼저 보겠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1,816원을 거래를 마쳤는데요. 유전자 가위 쪽으로 분류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미국에서 유전자 변형 돼지 신장 이식에 성공을 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렇게 엠젠솔루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또 반면에 이제 툴젠 같은 경우에도 함께 유전자 가위로 엮이는 종목입니다. 다만 어제장에서는 거의 하한가 가까운 수준으로 많이 밀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미국 특허청에서 툴젠의 특허를 취소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파로스 아이바이오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AI 신약 프로그램과 함께 엮여있는 종목인데요. 이런 엔비디아 관련 모멘텀을 등에 업고 20% 급등세가 연출이 되면서 18,9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외에도 신풍제약이 28% 상승하면서 16,260원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주 살펴보겠습니다. 로봇주 쪽에서도 정부 관련된 모멘텀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로봇 테스트 필드에 2천억 원을 투입한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됐는데요. 대구시에 조성을 한다고 하고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 이제 내일에 이제 엔젤 로보틱스 상장이 나와 있습니다. 청약에 성공을 한 만큼 많은 기대감이 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에 따라 로봇주 어제장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장에서는 특히 좀 소외를 받던 종목들이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대동교 29.95%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13,32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휴림로봇의 경우에는 23% 강세, 휴림네트워크스는 10%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해성TPC의 경우에는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만원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주까지 함께 특징 섹터 3가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시황 마감 전해드렸습니다.